안녕하세요. 퍼스널 트레이너 민영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트레이너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트레이너들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트레이닝을 받기 이전에 트레이너의 자격사항 같은 것도 보게 되는데, 이게 이런 자격증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취득한 자격증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학에는 정석이라는 그런 문제집이 있잖아요. 이 퍼스널 트레이닝에서는 우스갯소리예요. 트레이닝의 정수라고 하는, 보시면 이런 퍼스널 트레이닝의 정수, 이쪽 업계에서는 이게 수학의 정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 이제 교재인데요. 이 퍼스널 트레이닝의 정수라고 하는 책은 NSCA라고 해가지고 National Strength and Conditioning Association에서, 그래서 줄임말로 NSCA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체력 관리 협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고요. 제일 대표적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퍼스널 트레이닝의 정수 해가지고 NSCA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챕터를 보시면 이렇게 운동과학에서 근골격계 지뢰, 해부학적 인면, 근력 파워, 생체학적 요인, 근수적 저항원, 또 저항 운동에 적응해서 단기적 적응, 장기적 적응, 과다 트레이닝, 훈련 정지, 유산소성 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적응, 심형관계, 대사적, 신경학적, 골격계, 호흡계, 이렇게 퍼스널 트레이닝의 영양, 상담, 저희 이제 상담이 중요하니까, 맞죠? 그리고 이제 체력 검사 나오고, 그 다음에 운동 기술에 대해서 이제 유연성, 체중 지지, 저항 트레이닝 운동 기법, 심형관계 운동 기법,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 저항 프로그램 설계 같은 경우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프로그램 구성 요소, 빈도, 순서, 부하, 반복 횟수, 훈련량, 휴식 시간, 유산소성 지구력 트레이닝의 프로그램 작성, 플라이오메트릭 스피드 트레이닝에 대한 거, 특별한 요구가 있는 고객들, 이렇듯 좀, 그리고 장비나 법적 문제까지 해서 책들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고, 좀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좀 수월하게 좀 합격할 수 있고, 그게 아닌 분들은 조금은 어려운 정도. 아데노신, 3인삼, 크레아틴형, 운동 젖산, 근육의 섬유의 특징들, 이런 거 짜잘하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이 한 600페이지 정도 돼요. 600페이지 정도 되고,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이 NSC의 자격증을 2012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그 당시에 합격률이 한 30%에서 한 40% 정도? 그 정도 되세요. 어떻게 보면 합격률에 보면 그렇게까지 난이도 높은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하면 응시료가 50만 원 정도 돼요. 50만 원. 한번 시험 보는데 응시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생각해서 경험 삼아 한번 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접근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50만 원씩 날아가는데, 제 후배 같은 경우 2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만 원이 날아갔어요. 자격증 취득도 못하고. 그만큼 이게 신중히 시험을 신청하고 공부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합격률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공부한 상태에서 왔지만 그 중에서 합격되는 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성적표가 날라오거든요. 성적표. 클라이언트 컨설팅 앤드 어세스먼트가 32개 중에 26개 맞았고, 프로그램 플래닝도 45개 중에 39개 맞았고, 그 다음에 테크닉, 운동 테크닉 같은 경우도 45개 중에 38개 맞았고, 마지막으로 안전이나 비상,
이런 부분들 18개 중에 15개에서 총 140문제 중에 118개를 맞아서 합격을 했고요. 아마도 커트라인이 아마 90 몇 개인가 될 거예요. 근데 제 자랑이지만 제가 아마 저희 기수를 시험 봤을 때 성적이 아마 제일 좋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NSCA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CPT, 그러니까 공인된 뭐 서티피케이션 뭐 퍼스널 트레이너 해가지고 뭐 CPT라고 해서 뭐 공인된 뭐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말한 것처럼 일반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이에요. 두 번째로는 같은 단체, NSC에서 같은 단체 나오는 자격증이 CSCS라고 또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일반인이 아닌 운동 선수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코치 자격증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 종목에 따라 생리학적으로 요구되는 운동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 종목도 있고 아니면 파워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고요. 또 하지를 많이 쓰는 종목 있고 상지를 많이 쓰는 종목 있고, 이렇듯 운동 포지션이나 운동 종류에 따라 그 요구되는 운동 퍼포먼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저희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재는 여기 보시면 근력 트레이닝과 컨디셔닝 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 퍼스널 트레이닝의 정수와 좀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어요. 하지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일반인이 아닌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좀 더 트레이닝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고, 이제 운동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주기와 트레이닝 또 이제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좀 필요한 뭐 스피드 트레이닝이나 뭐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다른 저항 운동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또 선수들에 대한 그 호르몬이나 그런 내분비계 또는 뭐 심리적인 거, 또 뭐 기초 운동 과학 쪽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게 난이도가 좀 많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CSCS를 취득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약 한 50명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검색해 보니까 한 250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파트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하나는 운동과학 기초고 하나는 이제 운동 쪽인데, 그래서 뭐 한 영역 한 영역씩 붙어버리면 나중에 나머지 영역만 또 시험을 봐도 붙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분 합격이 뭐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봤을 때 두 영역을 동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운 좋게 자격증 2개 나왔고, 이거는 되게 운 좋게 약간 턱걸이 합격 라인에서 겨우 턱걸이로 붙었어요. 겨우 턱걸이로. 그래서 뭐 운동과학은 뭐 80문항 중에 뭐 56개 맞았고 겨우 붙었죠. 그리고 이쪽 운동 쪽은 110개 중에 83개, 이것도 겨우 붙었어요. NSCA라고 하는 거는 이 근력 트레이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공신력 있는 단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근력 트레이닝에 대한 뭐 이론적인 부분 거의 다 이 단체에서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금비대 같은 경우는 8회에서 12회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근력을 향상시켜서 4회에서 6회를 해야 된다, 뭐 근지구력을 위해서는 15에서 20회를 해야 되고, 뭐 2에서 3세트를 해야 되고, 근지구력은 30초 이내로 세트 사이에 쉬어야 되고, 뭐 금비대는 1분에서 1분 30초, 또 이제 근력은 2분에서 3분 쉬어야 된다, 이런 거. 또 뭐 플라이오메트릭, 뭐 SSC에서 스트레치 숏 사이클, 또 중량은 언제 올려야 되냐, 2포2 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목표했던 개수보다 2회를 더 했을 때 그걸 연속으로 2세트 성공했을 때 이제 무게를 올려야 된다. 이렇듯 근력 운동에 대한 모든 운동 가이드라인이 다 이 단체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NSC에서는 이제 저널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근력과 컨디셔닝에 관련된 논문도 엄청 많이 나오고, 여기 저널에서. 그래서 이 트레이너를 선택하실 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NSCA에서 인증하는 뭐 CPT나 CSCS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트레이너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한 트레이너라고 할 수 있어요.